자, 3교시 테마.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물건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거조항이 몇 조라고요? 185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도?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물건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관습법상에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이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뭐라고요? 새로운 물건이라고. 또 내지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묘, 기지권도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새로운 뭐라고요? 물건이라고. 또 세 번째는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새로운 뭐라고요? 물건이라고요. 또 네 번째, 소유권 기소에 관한 마지막 시간에 했던 명인방법도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새로운 뭐라고요? 물건이다. 따라서 자,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다고요? 민법 1조 법원 배우다가 관습법 배운다. 따라서 이런 것도 관습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배우고 있다고요? 민법 1조 법원 배우다가 관습법 배우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물건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뭐니까? 관습법이니까 이런 것들도 민법의 법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법정 지상권 설명합니다. 잠깐 뜻만 좀 보세요. 의미를.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입문과정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보세요. 갑이란 사람의 소유의 토지에 을이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을이 건물을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타인의 토지에 내 건물 지어서 뭐 하려면? 소유하려면 이 갑의 땅을 뭐 해야 한다? 점유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을이 땅 주인과 뭘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하거나 뭐 한다? 임대차 한다. 그래서 요 지상권과 임대차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원 얻어서 뭐가 있는 상태에서 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지어서 뭐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내 땅에 네 건물 빼라고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역으로 그냥 똑같아요. 갑의 토지에 을이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말로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가 없는 상태에서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현재 뭐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땅 주인은 을의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자기 토지 소유권에 뭐 당했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야, 내 땅에 네 건물 빼라고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한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는 법적으로 효과가 다르다. 자, 이 관계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갑니다.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다. 가장 일반적 그림입니다. 내 땅에 내 건물입니다. 남의 땅에 내 건물은 별로 없어요. 실무에서 주로 뭐라고요? 내 땅에 내 건물이다. 오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갔는데 오늘 을에게 건물을 팝니다. 뭐 한다고요? 건물을 팔아. 그래서 누구 땅이라고요? 누구 땅? 갑의 땅. 누구 건물이라고요? 누구 건물이라고? 을의 건물이라고. 여기서 그러면 을은 돈 주고 사왔으면 건물 소유자 맞죠? 그러면 을은
이 건물 들어가려면 갑의 토지를 밟아야 돼, 안 밟아도 돼? 밟아야죠. 여기서 문제. 을은 갑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권원이 있어, 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둘이 뭐 한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가 없잖아. 매매 계약만 했지 지상권 설정 계약하지 않았어. 매매 계약이 임대차가 없다고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 주인은 뭐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법적으로는 내 땅에 네 건물 빼세요 라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연이 이런 사연이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것이다가 뭐에 의해서? 처분에 의해서 땅 주인과 건물주가 뭐 했습니까? 달라졌잖아. 이런 경우에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짓이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니지. 왜? 그럼 처음부터 뭐 했어야 돼? 뭐 할 때? 매매할 때 이 일을 제기했어야지. 야, 나 건물 사가는데 그럼 땅 어떻게 할 거야? 땅값을 줘야지 라고 충분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처음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하지 않다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나중에 뭐가 없음을 이유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 철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니까 이 건물을 위해서 인정되는 게 판례가 인정한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의 이름이 법에 정해놓는 지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판례가 인정한 뭐라고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고 차후에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법정 지상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충 보세요. 처음에 뭐 할 당시? 매매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이다가 동일인이다가 나중에 뭐에 의해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되었을 때 달라지게 되었다면 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얘기 끝. 분묘기준, 분묘는 뭐예요? 묘. 기지는 뭐예요? 묘주의. 우리 묘 가서 보시면 우리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할아버지 두 분 서 계시잖아요. 두 분 앞에 상석 있을 거고 그리고 묘 주위에 둔덕 같은 사성 있잖아. 이렇게 대부분 묘는 그래서 묘 주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지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철판 보셔봐. 내용이 거의 비슷해. 갑이 자기 소유의 산이 있습니다. 자기 산이에요. 자기 산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산에 아버지의 묘를 설치했습니다. 내 산에 내 묘.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런데 오늘 갑이 산을 을에게 뭐 한다고요? 팔아. 누구 산 되었다고요? 을 산 되었어. 근데 여전히 누구 묘가 있어? 갑의 묘가 있잖아. 그럼 이건 요 묘는 토지의 일종의 뭐예요? 공작물이잖아 지금. 그러면 아버지의 묘는 철거해야 돼, 철거 안 해야 돼? 철거해야죠. 그런데 뭐 할 당시는? 매매할 당시는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 땅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 가서 우리 야, 네 묘 철거해. 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할 당시에? 매매할 당시에 땅을 사왔는데 너희 아버지 묘 어떻게 그냥 충분히 뭐 할 수 있었어? 이 일을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뭐 하다가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저 묘에 철거, 이장을 가는 것 자체가 이것도 부당한 거잖아 지금. 이랬을 때 이 갑에게 인정의 권리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관습법상 인정되는 뭐라고요? 새로운 물권입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시간이 가다 보면 전 국토에 뭐가 발생합니까? 묘지와. 그래서 법 하나가 들어옵니다.
2001년인가 1월 13일 날짜로 장사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국토의 묘제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못 묻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정 묘, 어떤 묘는 예를 들어서 거의 좀 큰 묘는 한 100평도 되는 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릉도 아닌데 뭐 거의 막 100평이 묘 하나야. 그래서 그런 걸 제한하려고 가정묘 같은 경우라면 평당 10평 이내에서 묘 지어라. 이게 장사법의 시행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기지권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 여기서 분묘기지를 설치했다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요 단어입니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라면 현재도 유지되지만 시행 이후에 설치한 분묘라면 더 이상 관습법 아니다. 됐나요 지금?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분묘의 기지권도 현재는 관습법이다 아니다. 관습법이다 아니다. 이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라면 지금도 이장 안 돼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한 분묘라면 무조건 파가셔야 돼요. 지금 그 맥락의 의미가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판례 좀 읽어볼게요. 자, 기본서 좀 볼게요. 기본서 30페이지 3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제일 아래쪽 중요한 판례입니다. 장사법 부칙 2조에 의하면 분묘 후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는 분묘 후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은 장사법 시행 키워드 이전 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 시행 전에 두 번째 줄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의 체계나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모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도 분묘기지권 관습법이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서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키워드 이전 이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관습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분묘의 기지권도 현재 관습법이다 아니다? 이다. 다만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장사법 시행 이후라면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뜻은 정리하시면 얘기 끝. 됐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양도담보입니다. 자, 질문. 양도담보가 뭐였느냐? 임금과정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무엇을? 소유권을 양도 이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 담보라고 부른다. 뭔 뜻이냐? 갑이라는 채무자가 을이라는 채권자에게 1억 빚이 있다. 채권자 을은 채무자에게 1억 받을 뭐가 있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
이 피담보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뭘 요구하니까? 담보를 요구하니까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집 한 채를 채권자 을 앞으로 아예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 그래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뭐 되었다? 이전 넣기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양도담보라고 부른다고. 끝. 그랬을 때 우리는 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을의 이름. 감사합니다. 을의 이름 양도담보 권자라고 불렀어. 갑의 이름은 양도담보 설정자라 불렀습니다. 질문. 이 집의 소유자란 누굽니까? 법적인 소유자. 감사합니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을은 내 앞으로 뭘 맞췄어도 등기를 맞췄어도 얘는 뭐라고요? 담보권자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누구라고요? 저당권자라고. 양도담보는 물권이라고 했나요? 채권이라고 했나요? 잠깐만. 답을 하기 전에 읽어봐라. 양도, 담보 물권이 입에 달라붙는지, 양도, 담보 채권이 달라붙는지, 양도, 담보 물권이 달라붙어, 양도, 담보 채권이 달라붙어. 잠깐만.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총각. 양도, 담보 물권이 달라붙어, 양도, 담보 채권이 달라붙어. 진짜. 담보 채권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칠판 보셔. 담보 물권 이해. 뭐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 물권 아니에요? 담보하려고 물건 잡아놨잖아. 담보하려고 뭐 잡아놨어? 물건 잡아놨잖아. 물건. 담보하려고 집 잡아놨잖아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양도, 담보 물권이라고.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양도, 숨 쉬어 여기서. 양도, 숨 쉬어. 호흡 2번에 양도, 숨 푹 쉬고 담보 물권. 양도, 숨 쉬고 뭐라고요? 담보 물권. 잠깐만. 용어 정리.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담보 물권. 이런 담보 물권을 읽어. 전형 담보 물권. 전형 담보 물권이라. 선생님, 전형 담보 물권이라. 감사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물권. 비전형 담보 물권이라. 자, 다시. 전형이 뭐라고? 민법에 규정된. 비전형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 근데 담보 물권이래. 양도 담보 물권이 비전형 담보 물권이에요. 그 민법에 규정은 없잖아 지금. 관습법이니까 이것은. 됐어요 지금? 칠판. 자, 집은 10억짜리입니다. 돈 1억 빌렸습니다. 빌리고 나서 1억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한 10억짜리 집을 넘겨줬어요. 이자 얼마? 을은 이자 얼마 받을까? 1억 빌려주고. 3%.
선생님 장난하세요? 3%? 3% 가지고 뭔 돈이 되겠어? 300%는 받아야죠. 300% 받아 남는 게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아니 좀 제발 눈만 깜빡이지 말고 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 10억이면 1억 빌려 쓰고 양도담보 설정하실래? 저당 설정하실래? 저당 설정하지요? 그럼 저당권자는 어디를 가는 거야? 은행 가는 거야. 은행 제1금융권 국민은행 간다고. 그러면 얘는 얘한테 가서 1억 빌리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돈 10억짜리 집에 1억을 빌리면서 집을 넘겨줄 거야? 안 넘겨줄 거야? 안 넘겨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것이. 그러면 넘겨주었다는 얘기는 얘도 남은 게 있어야지. 그러면 요 갑은 자기 집 가지고 은행을 가 못 가? 은행을 못 가. 왜 못 가냐? 1순위 A은행이고 국민은행에 선순위 저당권 설정돼 있고 농협에 2순위 설정돼 있고 사남원이에 3순위 설정돼 있고 저희 축협에 4순위 설정돼 있고 모범에 뭐 설정돼 있으니까 은행을 가겠냐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악덕 사치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시라고. 못 갚으면 집 가지시라고. 요게 양도담보라고. 우리가 밑바닥을 생각을 안 해봐서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 1억에 이자 300%면 채무자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다니까. 고마워. 돈이 1억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국민은행 이 새끼들 돈 안 빌려준다니까. 신용 나쁘다고. 사람을 갖다 안 빌려줘. 얼마나 고맙냐. 오늘같이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나는 순간 제가 염려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쟁 터진다. 유전주 사라. 유전주. 석유주 사라고. 석유주. 지금 4현상이에요 지금. 속 뒤집어지겠어 진짜로. 그거 1억 넣어놨으면 지금 4현상이면 벌써 1억 넣어놨으면 한 2억 됐을 것 같아. 이자 300%가 중요해? 여러분 어때요? 300%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해. 나 이번에 한탁하고 이틀 뒤면 바로 3억 된다니까. 300%가 뭐가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너희 놀라 다 빠져. 아니 나 같으면 은행 갈 텐데.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것은.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사람은 돈처럼 300% 1억 300 비싸긴 한데 한 열흘 뒤면 1억이 10억 되는데 300%가 중요해? 돈 갚어 못 갚어? 못 갚어. 빌려 갈 때는 장밋빛이지만 돈 못 갚는다고. 그럼 이 집 어떻게 돼? 이 집 얘가 먹어요. 얘가 먹는다고. 요게 예전에 부동산 양도담보였어요. 그런데 보셔봐. 10억짜리 집을 1억 빌려주고 9억을 먹어버리면 너무 뭐가 심해? 폭리가 심하잖아. 그래서 법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법의 이름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현행은 이 집에서 10억 얼마? 10억에서 원금 얼마 빼고 1억 빼고 이자 400%여도 이거 필요 없고 이자 제한법상 이자 최고이자 24% 빼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8억 7천이 나오면 8억 7천은 돌려주고 집을 먹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 예전에는 부동산의 양도담보도 뭐라고요? 판례가 인정했던 유효한 관습법이었어. 그런데 폭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법을 만들어. 그 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다 못 먹어요. 청산하고 먹어.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양도담보는 관습법이 아닌데 문제는 갑이 돈 3천만 원 빌리면서 자신의 동산을 잡힙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걸 뭐라 불러?
동산 양도담보라 본다고. 동산 양도담보는 지금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와 있는 저 얘기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세요 지금? 따라서 양도담보는 제 얘기 들어보셔봐. 부동산도 양도담보할 수 있고 동산도 양도담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양도담보는 더 이상 관습법 아니고 가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아니다. 다만 동산의 양도담보는 금액 상관없이 돈 못 갚으면 무조건 담보권자가 먹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동산 양도담보예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명의방법이 뭐라고요? 명의방법은 소유권 기준에 관한 명의방법이다. 그 산에 올라가시면요. 저는 산은 잘 올라가지 않는데 그 아차산 같은 경우 아차산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예요. 광진구 그 구이동에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워크힐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망우리에서 넘어가는 데도 있고 구리에서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구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구리 쪽에서 아차산 올라가다 보면 그 구리 쪽에서 올라가는 그 아차산은 숲묘지밖에 없습니다. 숲묘예요 거기는. 근데 그 묘 가다 보면 요 앞에 편만 하나 세워가지고요. 철조망 둘러서가지고 사유지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에 뭐라고요? 명의방법이야. 뭐라고요? 명의방법. 잠깐만. 갑에 산에 나무 있습니다. 이 나무 누구 거야? 갑의 겁니다. 갑의 산에 있는 나무는 갑의 거야. 그런데 이 나무를 을이 심어놨대. 그럼 이 나무 누구 거야? 을 거지. 을 거잖아. 근데 문제는 갑의 산에 있는 이 나무라. 남들이 봤을 때 누구 나무를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편견을 세워 여기다가 이 나무는 내 거다. 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명의방법이라고 지금. 정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과수원 같은 데 보면 과수원 사과나무에 이 봉지 씌워져 있죠. 봉지. 이 봉지 씌우는 이유. 그래 병충해 방지도 있지만 일종의 명의방법입니다. 명의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을 보통의 과수원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 거겠지. 근데 땅 주인의 문제는 밭인데 문제는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놨어.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 사과는 누구 거야? 제 얘기는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놨다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 사과는 누구 거냐고. 땅 주인 거겠지.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봉지를 씌웁니다. 그게 명의방법이야. 내 사과나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된다. 그게 일종의 뭐라고? 소유권 귀속하는 명의방법이라고 지금. 저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는 끝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른쪽이에요. 칠판 보세요. 이런 것들은 관습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른쪽 31페이지 보면 2번, 3번, 4번, 5번은 외우셔요. 시험은 빈출이 여기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뭐가 아니라고요? 관습법 아니다. 이것들은 관습법이 아니니까 뭣도 아니에요. 물권도 아니에요. 칠판 다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방법이 뭐라고? 관습법이니까 이것들은 새로운 뭐라고요? 물권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므로 관습법이 아니니까 뭣도 아니라고요? 물권도 아니다. 그중 2번이 뭐라고요? 2번.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 온천권은 새로운 물권이다. 새로운 물권 아니다. 새로운 물권 아니에요. 온천권은 뭐라고요? 새로운 물권 아니라고. 칠판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셔봐. 국어 시간이에요.
자, 3분의 1.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일까요? 부합물일까요? 부속물일까요? 잠깐. 창문은 건물의 구성 부분일까요? 부합물일까요? 부속물일까요? 잠깐. 그럼 차이가 뭐냐? 구성 부분. 원래 있는 거. 부합과 부속은 원래는 없었지만 갖다가 붙여놓은 거. 붙여놓은 것이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 붙여놓은 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용어 정리. 민법은 법이 어려운 게 아니야. 민법은 뭐가 어려워요? 국어가 어려워. 국어가. 그러면 창문은 건물의 구성 부분일까? 창문은 건물의 부합물일까? 창문은 건물의 부속일까? 다음 질문. 창문은 건물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지만 갖다 붙여놨는데 독립성이 없나요? 없어도 되지만 붙였지만 독립성이 있나요? 자, 질문. 창문은 건물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면 구성 부분이고, 창문은 건물에 없어도 되지만 갖다 붙여놨으면 부합 아니면 부속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확률 30%. 구성 부분, 부합, 부속. 편의상 1번, 2번, 3번. 자, 것으로 정합니다.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건물이 없는 창문. 너 얘기 한번 해봐. 건물이 없는 창문이 건물이냐고. 창문이 없는 건물, 죄송해요. 창문이 없는 건물이야?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 감옥도 창문이 있어요. 어쨌든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이 없는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어. 뭐라고요? 창문이 없는 건물 상상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있어야 돼. 창문이 없는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창문이 없는 건물 살아보고 와서 얘기해. 그래서 구성 부분이에요. 자, 갑니다. 이제 결론이 저거예요. 온천수 원래 있던 거야? 갖다 붙여놓은 거야?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온천수를 누가 띄워다가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 지금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본질적 구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온천수의 권리,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얘기야 지금. 뭔 얘기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골에 토지, 산에 이렇게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있어. 온천수가 있다고 쳐. 자,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지하에 뜨끈한 온천수가 있으면 땡 잡으신 거야. 그럼 이거 여러분 이 땅 돈 되겠죠? 돈 되겠잖아. 그러면 온천수만 온천업자한테 빨대로 꽂아가지고 야 온천수만 뽑아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온천수는 토지의 뭐니까? 구성 부분이니까 뭘 팔면? 땅을 팔면 다 넘어간다. 온천권만 뽑았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없다고. 그게 온천권이야. 그 얘기가 보기 2번입니다.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새로운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토지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야. 됐나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2번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3번은 뭐예요? 관습법상의 밑줄, 사도통행권. 사도는 뭡니까? 개인도로.
개인도로 사도 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별 뜻은 없고요. 한번 들어만 보셔요.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을이요, 자기 집에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요, 그냥 밭으로 효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요, 이렇게 주구장창 다닙니다. 개인적인 도로 쓰고 있어. 지금 상황이 뭘로 쓰고 있다고요? 사도로 쓰고 있어. 그랬더니 밭 주인이요, 가백에서 병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그래서 병이 땅을 사가지고 밭을 사고 보니까 뭐 노인이 안 나가요. 지팡이 짚으면서 자기 밭을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르신, 왜 남의 밭 다니냐고.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다니지 말라고. 나가니까 노인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80년 동안 다녔다고. 지금 너 지금 이제 땅 샀잖아. 나 80년 동안 다녔는데 네가 뭔데 네가 한테 가냐고. 이런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인정 안 해. 공중에 제공된 통로는 인정해주지만 이건 사도야. 지금 개인적인 도로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3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관습법상의 사도 통행권의 인정이 물권 법정주의에 뭐 한다고요? 위배.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 위배된다는 얘기는 사도 통행권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4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4번 판례.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질문.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쌀까 비쌀까?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렇게 엄청난 큰 공원이 있대. 싼다 비싸다? 비쌉니다. 근데 1980년대만 됐음에도 이 공원 쌌을 것 같아. 요즘이야 뭐 습세권 해가지고 비싸겠지만, 자,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공원의 이용객 누가 주로 이용합니까? 시간대별로. 공원의 이용객 오전 한 10시경 누가 주로 이용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노인 어르신들. 우리 학원 와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노인들 여기 있습니다. 자, 오후 2시 이용객. 어린이들, 이제 초등학생들. 자, 저녁 6시 정도. 저녁 6시. 아니, 있겠죠. 야, 주민들 와서 운동하겠잖아. 뭐 없기로, 뭐 없어. 그래, 이거 많아. 이때가 많아. 자, 새벽 3시. 새벽 3시. 새벽 3시라고요. 새벽 3시. 새벽 3시. 안 가봐서 모르세요. 새벽 3시 가면 곱비리, 중비리 이들 많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여간 본드 먹고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궁금하시면 가봐봐. 오늘 저녁이라도 100% 새벽 3시 정도 가면 곱비리, 중비리들 와가지고 앉아 있을 거야. 지금 거기서 담배 피면서 여기다 아침 일하면 소주병 이렇게 있고 기타 등등.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이 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얘네들 못 들어오게 우리만의 권리, 공원 이용권 우리한테 주라 라고 한 사건이에요. 대판사가 뭐라고요? 이 공원은 인근 너희들이 주로 사용하겠지만 너희 주민만을 위해서 지어놓은 게 아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주민들에게 독자적인 공원 이용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 판례야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 근린공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겠지만 너희 인근 아파트 주민만을 위해서 지어놓은 공원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 얘기가 책에 나와 있는 4번 읽어볼게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 끝.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건물이 토지로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 독립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책에서 찾아볼게요. 책을 좀 뒤로 갈게요. 일단 눈으로 본 다음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재는 162페이지, 기본서 162페이지, 아랫줄 관련 판례 1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끝. 칠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토지로부터 독립되는 시기 갑니다. 1번 건물을 완성한 때, 2번 건물에 대해서 등기한 때, 3번 건물이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춘 때. 몇 번? 3번. 하고 싶은 얘기. 갑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이 독립된 시기가 언제라고요? 완성시 아니다. 등기시 아니다. 설사 건물이 뭐여도 미완성이어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지붕, 기둥, 주벽 갖추면 독립합니다. 그럼 독립한다는 의미가 뭐냐? 독립하는 순간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실판 보셔. 뭐 한 때 아니라고요? 완성한 때 아니라고? 언제 아니라고요? 등기한 때 아니라고요? 언제라고? 건물이 미완성이어도 등기하지 않아도 지붕과 기둥과 주벽 갖추면 세 가지만 갖추면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합니다. 다시 토지로부터 건물이 독립된다의 의미는 갑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건물이 뭐한 때가 아니라 완성된 때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시가 아니라 최소한의 뭐? 지붕, 기둥, 주벽 갖추는 순간 건물은 토지로부터 뭐 한다? 독립한다의 의미입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갑니다. 갑이 자기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뭐는 안 돼 있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현재 갑은 뭘 취득했다고요? 뭘 취득했다고?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들어보세요. 요 건물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응? 뭐? 뭐라고요? 미등기 건물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됐어요 지금? 끝.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요. 을에게 뭐 한다고요? 팝니다. 뭐라고요?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뭐하고? 사와서 대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을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등기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래서 우리는 을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 부를 거라고요? 을을 뭐라 부른다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자, 질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의 의미가 뭐라고요? 갑이 지은 건물을 갑이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주고 뭐 했다고요? 팔았어. 그래서 돈 주고 사온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했나요? 취득 못했나요? 취득 못합니다. 취득 못합니다. 칠판 보셔요. 요거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의 규정입니까? 매매 법률 행위야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하시라고 배우셨어요? 등기하라고 배우셨어요. 법조항 확인하죠? 186조.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럼 칠판 보셔봐.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얘기는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근데 얘가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얘는 소유권 취득에 못해. 못해. 그럼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소유권 없다고. 그 얘기가 보기 5번의 골자. 칠판 보셔. 건물을 뭐 했으면? 건물을 뭐 하면? 신축한 사람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하지만 그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등기 건물에 뭐라고 나오면? 양수인이라고 나오면 갑이 신축한 건물을 사왔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함축적인 표현이야. 미등기 건물에 양수인한 지문이 나오면 뭔 뜻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을 돈 주고 뭐 했지만 사왔지만 내 앞으로 뭐가 안 되어 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줄여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표현합니다. 얘는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 판례 5번이 빈출입니다. 그래서 판례 5번 보세요. 판례 5번. 판례 5번 봅니다. 31페이지. 5번 잘 보셔. 제목을 31페이지 5번 판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누구? 양수인이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결론만 정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됐나요? 거기까지. 빈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조리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좀 쉬었다 오죠.